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4월달이 됐고 매매사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원래 저희가 매매사를 보여줄 때 거래량을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토부 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실거래가 자료가 좀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2월달 거래량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다음 달에 확인이 될 수 있으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수하게 매매 사례 5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원가에 팔린 것도 있고 A급이다라고 생각되는 매물도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보시죠.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수동에 있는 사례인데 거의 원가 순에 거래가 됐어요. 위치는 서울숲역과 뚝섬역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서 뚝섬역 7번 출구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군데군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내려오게 됐을 때 이 끝쪽 라인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계약 한번 보시죠. 계약은 올해 1월에 하고 잔금은 2월 26일 날 치렀고요. 매가는 47억 5천만 원, 대지 면적은 39.32평, 연면적은 102평짜리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2023년 1월 달에 4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거의 1년 지나서 47억 5천만 원, 거의 원가 수준에 거래가 된 건데 심지어 작년에 9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팔았는데도 거의 원가 수준에 판 거거든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약 몇 억의 손해를 보고 판 건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뷰로 먼저 보시면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구조만 보더라도 예전에 딱 주택 건물이었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코어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101호, 102호 이런 건물이었는데 이거를 상가로 바꿔서 임차를 시킨 다음에 거래를 했습니다. 예전 건물의 모습을 보자면 이렇게 좀 옛날 다가구 주택 같이 생긴 건물이었어요. 이거를 아까와 같은 모습으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를 넣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100평의 건물이다 보니까 한 2, 3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3억 이상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47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3억 정도 리모델링 비를 들었으면 50억 이상의 원가가 들어갔을 텐데 그거보다 더 싸게 47억 5천에 거래를 했다 보니까 성수동이 좀 많이 올라가다가 다시 좀 잠잠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는 만실했을 때 보증금 1억 3천에 월세가 1,200만 원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3층은 현재 공실인 상태였었고 지하 1층과 1, 2층이 이제 임차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한 3% 정도 나오는데 이제 공실 부분을 빼면은 한 2% 중반 정도로 수익률이 찍혔었어요. 중요한 건 이게 건물이 1억 2천만 원 수준에 이제 거래가 됐다 보니까 메인길은 지금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 2억 수준으로 좀 내려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면도로도 1억 2천에서 1억 5천을 넘어갈까 하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1억 위아래로 나타나고 있는 평당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면도로는 한 1억 정도 위아래로 보고 있고 메인길,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위아래로 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건물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강남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적인 스펙으로는 제가 A급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건물 중에 하나였는데 자양동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위치를 보자면 청담에서 청담대교를 넘어오게 되면 여기 뚝섬 유원지가 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뚝섬 유원지 여기였는데 최근에 자양역으로 바뀌었어요. 이 4번 출구에서 한 30초가량 가게 되면은 여기 옹벽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6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거래는 작년 12월에 하고 소유권은 올해 3월 27일 날 넘어갔고요. 매가는 60억, 대지 면적은 103평, 연면적은 348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6층, 엘리베이터는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을 270%가량을 받아서 한 개층 반 정도를 이득 본 그런 건물이죠. 연면적이 348평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권에 60억 정도면 거의 200평에서 250평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한 100평가량은 더 뽑혔던 그런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뷰로 보자면 바로 앞에 강변북로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마주보고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튼튼하게 좀 높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고 물론 연식은 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엄청 구건물처럼 보이는 건물은 아니에요.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1층에 주차장도 이렇게 널찍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옥용도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1층에 상가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1층을 다 필로티로 쓰고 있기 때문에 1층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임대료가 보증금 9천만 원에 한 82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고 있었는데 물론 6층을 전 소유주가 직영으로 쓰고 있었고 지하도 진짜 직영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1, 2, 3, 4, 5층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800만 원이 나왔다는 건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3층 같은 경우도 54평을 쓰는데 스튜디오에서 160만 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54평인데 160이면은 아무리 강남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평당 3만 원가량을 받는 건데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이 메인 지역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도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다 멸시를 하고 신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쪽으로도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인 거잖아요. 너무 낙후되어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본 건물도 나중에 리모델링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가치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옥 용도로 굉장히 적합했던 건물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건물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건물입니다. 세 번째 건물은 역삼동에 거래가 된 사례인데 위치는 역삼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역삼역 4번 출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 골목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들어갔을 때 이면도로 주택과 상가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계약 한번 보시죠. 계약은 올해 1월 달에 하고 소유권 이전은 2월 27일 날 넘어간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78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 68평, 연면적 15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예전 사진과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는 첫 번째 건물과 마찬가지로 코어가 가운데 있고 좌우로 나뉘어진 주택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했더라도 뭐 주택의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냥 여기를 좀 더 씌우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임차인은 유명한 유튜버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서는 연면적 157평의 건물이 총 2천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 월세 2천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매매가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3.1%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60억 정도의 대출을 받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죠.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대출이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 매출이라는 게 이런 게 좋은 업체나 법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리모델링이 된 건물이 평당 1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 보니까 엄청 비싸게 됐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소유주분 입장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보고 판 케이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수동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크게 재미를 못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면 무조건 돈 번다라는 그런 개념은 좀 예전 개념이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된 건물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종로, 뭐 신촌 이런 곳이 있죠. 원가보다 싸게 거래가 됐던 곳은 이제 신촌이 많이 부각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가보다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는 이제 신촌역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연세로라고 하고 있는데 연세대 가는 길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여기 명물거리라고 하죠. 명물거리 안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약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올해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3월 달에 소유권 이전을 한 건물입니다. 80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67평, 연면적은 150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네, 이 건물은 2020년도에 88억에 거래가 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8억이 더 깎여서 80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예전에 88억에 거래가 됐을 때는 이 건물에 탐앤탐스라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2020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탐탐이 들어가 있는 전층 건물이었었고 이때 당시 임대료가 이 건물에서 약 2,900만 원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수익률을 따지면 한 4%가량 나와서 좀 잘 나온다라고 생각됐던 건물이었는데 그 뒤로 신촌 상권이 좀 예전만치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탐탐이 현재 나가 있고 전층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실이다 보니까 80억에 싸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촌 상권을 보시면 이 명물거리는 이 앞에까지는 그래도 좀 공실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로 좀 더 올라왔을 때 이대 쪽으로 가는 길로 가면 갈수록 1층에 현재 공실이 좀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연세로를 중심으로 서쪽 이 라인은 그래도 이제 근생이나 술집, 밥집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느낌은 있는데 이 명물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상권이 떨어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88억보다 8억 더 싸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신촌의 현 상황을 보여주기에 좀 적합한 건물이었다 보니까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제가 투자를 원하시는 매수자분이나 투자 컨셉을 듣다 보면은 이런 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DDP역,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 DDP역에는 5호선과 4호선, 2호선이 가고 있는 나름대로 트리플 역세권이 있는 곳에 위치한 상권인 거죠. 그 중에 이 대로변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약 한번 보시죠. 계약일은 작년 12월, 잔금일은 2월 29일 날 잔금을 했고요. 105억에 거래가 되었고
있고 대지 면적은 63.8평, 연면적은 105평의 건물이고 이 건물은 특이하게 86년도에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건폐율을 한 83%가량을 차지해서 거의 땅 위에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건물의 임차로는 스타벅스가 전층을 쓰고 있고 수수료 배장인데 수수료 배장 비율을 한 17% 정도 받고 있는 나름대로 스타벅스에서 높은 축에 속하는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로드뷰로 보자면 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 출구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었던 이 대로변 코너 건물입니다. 현재 여기서 임대료가 약 2,600에서 2,700 정도가 나오고 있었고 수익률을 따지자면 한 3% 초반이 나왔었는데 100억에 2,600 정도라고 하면은 수익률은 나름 잘 나오는 편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스타벅스가 임차를 해 있지만 스타벅스가 나가더라도 그 어떤 업종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은 이제 대형 오피스들 밀리오레 두타, 헬로 APM 이런 게 있는 곳이고 또 DDP 있는 곳이고 또 이 뒤편으로도 나름 중앙아시아 식당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괜찮은 상권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곳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처음에는 한 120억 정도의 매물이 나왔다가 거래가 됐을 때는 105억 정도 네거폭을 좀 많이 가져가서 거래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막상 거래가가 찍힌 105억을 봤을 때는 금액 대비 좀 괜찮은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앞으로 발전된다라는 그런 느낌은 막 크게 있거나 하진 않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상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대출을 한 72억 정도를 받아서 매입을 했고 또 보증금도 5억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은 25억에서 30억 정도 내외로 투자를 한 건물이었는데 그런 건물로 강남을 들어와서 밸류업을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30억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이런 건물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강북 상권 시가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건물은 19년도에 96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한 10억 정도 업이 돼서 거래됐다 보니까 나중에 되팔더라도 이거를 한 130억, 140억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가격 세이브는 충분히 할 것 같은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총 5개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금액이 뻥튀기가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거의 예전에 샀던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좀 떨어뜨린 금액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을 크게 해서 엄청 많이 남겨서 파는 그런 시장이 잘 형성이 됐었지만 지금 금리도 안정이 되고 있고 한 3% 후반에서 4% 초반 정도로 안정이 되고 있고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흐름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완만한 우상향으로 가는 시장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에는 예전처럼 재미가 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실패는 안 하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매매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5월 달에는 또 거래량과 신박한 사례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